부부의 일생, 사랑, 취업 그리고 인생의 궤도. 현대 사회에서 결혼 연령이 점차 늦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반에 결혼을 고려한다. 사람마다 결혼을 통해 얻고자 하는 가치나 목적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여성은 사랑이라는 감정적, 표현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하고 남성은 취업이나 사회적 성공이라는 현실적, 도구적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 시기 여성들은 연애 시절의 달콤함을 평생 이어가고 싶어하며 사랑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직장이나 진로를 어느 정도 조정하기도 한다. 반면 남성들은 취업난과 사회적 압박 속에서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인생 전체를 좌우한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남성은 가족 부양자라는 인식이 강해 사랑조차도 현실적 기반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요즘에는 남녀 모두 취업과 경제적 안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추세가 늘었다. 결혼 전부터 서로 경제활동에 대한 기대를 조정하거나 각자의 커리어를 함께 고민하는 동반자 개념이 확산되고 있기는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인식은 여전히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형성되는 부부의 관계에서도 이 차이가 종종 갈등의 씨앗이 된다. 20대. 사랑과 취업의 시작. 여성들에게 20대는 사랑이 인생의 주제입니다. 이 시기의 여성들은 연애와 결혼을 통해 자신의 삶을 꾸려가고 이를 위해 일과 인생의 목표를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은 단순한 사랑의 결실이 아닌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합니다. 반면 남성들에게 스물대는 취업이 인생의 주제입니다. 남성들은 직장에서의 성공과 안정된 경제적 기반을 위해 노력하며 이는 사랑과 결혼을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취업과 직장 생활은 남성들의 자아실현과 사회적 지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30대는 부부의 전성기이다. 신혼생활이 끝나고 어느 정도 결혼 생활에 익숙해지는 30대에는 부부가 본격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확립한다. 여성들은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가정에 대한 몰입도가 극도로 높아진다. 살림살이와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감이 커지다 보니 어느새 가족 외에는 인생이 없는 것처럼 느낄 만큼 우주가 가정 안에 집중된다. 남편과 아이가 있는 가정이 삶의 모든 것이라는 생각에 남편에게도 애정 어린 보살핌과 관심을 기울이고 싶어 하지만 실제 여력이 부족한 경우도 많다. 왜냐하면 육아와 살림은 24시간 쳇바퀴처럼 반복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 시기 남성은 사회생활에 박차를 가한다. 회사에서 자신의 경쟁력을 증명해야 하고 승진과 승급, 동기들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실제로 30대는 직장에서 중간관리자 급으로 올라서는 중요한 시기이기에 가정보다는 회사에서의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기 쉽다. 성공과 출세가 인생에서 중요한 목표로 자리 잡고 그 목표를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한다. 아내의 입장에서는 가족을 위해 노력한다는 남편의 말을 이해하면서도 실제로 함께 보내는 시간과 정서적 교류가 부족해지니 불만이 쌓인다. 아내들은 결혼 전에 품었던 함께하는 사랑에 대한 기대가 점차 줄어들고 남편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왜 인정받지 못하나 하는 서운함을 느끼기 쉽다. 여성의 결혼과 가족이 표현적 기능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면 남성의 결혼과 가족은 도구적 기능에 중점을 둔다는 말이 여기서 비롯된다. 한창 가족을 위한 돈벌이에 매진하는 남편과 가정 안의 애정과 협력을 중시하는 아내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엇갈림과 갈등의 소지가 많다. 많은 부부가 이 시기에 대화 부족, 육아 부담, 경제적 스트레스 등으로 다투며 문제 해결 방식을 찾지 못하면 상호 비난과 원망이 깊어진다. 40대는 연민과 허무의 시기이다. 소위 갱년기가 다가오고 남녀를 떠나 인생을 되돌아보는 심리적 변화가 크게 일어난다. 20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젊지도 않고 30대처럼 눈부신 성취의 시기도 어느 정도 지나가면서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돈다. 체력도 예전만 못하고 주름이나 흰머리가 눈에 띄게 늘면서 삶의 무게감이 피부로 와닿는다. 이 시기를 흔히 사춘기라고 부르는데 이는 10대의 사춘기와 비슷하게 정체성 혼란과 심리적 변화를 겪지만 그 방향이 가을처럼 쓸쓸하고 허무한 기운을 동반한다는 뜻이다. 여성들은 이즈음 자녀들이 어느 정도 자라 독립심을 키우는 것을 지켜보면서 내가 키워봤자 결국 아이들은 자기 길을 가는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는다. 30대에 쏟았던 전력 질주가 조금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살림에도 예전처럼 열과 성을 다하기보다는
최소한 욕먹지 않을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체념이나 여유가 생기기도 한다. 남편에 대해서는 30대 내내 기대와 실망, 좌절, 원망, 분노 등을 반복했기에 어느덧 무심해지거나 포기한 듯한 감정이 쌓인다. 남성들은 회사나 사회에서 치열하게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내가 일벌레로만 살진 않았나 하고 후회나 회의를 느끼기 시작한다. 가정과 사회 양쪽 모두에서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려왔지만 돌아보면 정서적으로는 보살핌을 거의 받지 못했다는 외로움에 빠지기도 한다. 애인 같은 아내를 다시 꿈꾸거나 불같은 사랑 한번 해보고 싶다는 은밀한 욕망이 생겨날 수도 있는데 이는 대부분 40대 중반 이후 남성들의 전형적인 심리 변화로 지적된다. 이처럼 남녀 모두가 사춘기를 겪는 40대에는 부부가 서로에게서 위안을 찾기보다는 동창회나 각종 친목 모임을 통해 심리적 위로를 찾으려는 경향도 커진다. 여성들의 경우 친구 모임이나 동창회가 가족보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울타리가 되기도 하고 남성들도 옛 추억을 통해 삭막한 현실에서 잠시 벗어나려 하곤 한다. 50대가 되면 부부 사이의 따로국밥 양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부부가 이제 자녀 교육과 집안 경제를 어느 정도 안정시켰다면 본격적으로 각자 도생 혹은 각자 취미가 시작되는 시기다. 여성들은 대부분 집안일과 자녀 양육으로 오랜 시간을 보냈기에 남은 인생에서 늦기 전에 사회적 관계를 다시 살려보거나 세상 곳곳을 여행하고 싶은 욕구가 커진다. 반면 남성들은 오히려 가정이 점차 더 편안한 공간으로 느껴지기 시작한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집, 내 집뿐이다. 라는 옛 노래가 와닿는 시점이다. 점심때 밖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저녁에 집에서 먹는 밥이 입에 가장 달게 느껴진다고들 한다. 이렇게 남편은 집으로, 아내는 세상 밖으로 향하는 엇박자가 생긴다. 남편 입장에서는 가족과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아내는 오히려 바깥 모임, 문화예술 활동, 여행이나 취미생활 등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려 한다. 그러다 보니 남편은 섭섭함을, 아내는 귀찮음이나 답답함을 호소하게 된다. 이런 흐름 속에서 생긴 일화로 아내가 곰탕을 푹 고우면 며칠 외출할 준비를 하는 신호라는 농담이 있다. 곰탕은 한번 끓여두면 몇 끼를 해결할 수 있으니 남편에게 며칠은 잘 챙겨 먹고 있어 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준다는 것이다. 이는 가벼운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만큼 부부의 생활 패턴이 서로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60대 노년기로 들어서면 남자들은 뒤늦게 가정과 가족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는다. 평생 자녀를 부양하고 사회에서 치열하게 일해왔지만 정작 정년을 마주하거나 퇴직을 앞두게 되면 인생의 목적지가 뚜렷이 보이지 않는 공허함이 몰려온다. 그리고 돌아보니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결국 아내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자식들은 이미 자신의 삶을 찾아 떠났고 하루에도 한두 번 전화 통화하기도 쉽지 않을 만큼 바쁘다. 그제야 남편들은 아내에게 의존하고 싶어하고 마누라 의존도가 100%가 된다는 우스갯소리가 공공연히 나오기도 한다. 반면 아내들은 이제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 마음의 짐을 덜어낸 제대군인 심정이 된다. 여태까지 나는 가족이라는 전쟁터에서 최전방에 있었다. 이제 내 인생을 좀 제대로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자유로운 시간을 꿈꾼다. 30대의 애타게 남편을 기다리며 외로움을 느꼈던 아내들은 60대에 이르러 이젠 내가 밖에서 살 맛을 좀 찾아보겠다는 심정이 되기도 한다. 결국 남편은 집안에서 함께 지내길 바라는 마음이 강해지고 아내는 바깥 세상에서 더 많은 관계와 경험을 찾고 싶어하니 30대 때의 상황이 정반대로 역전되는 셈이다. 예로부터 전해오는 어디 늙은 다음에 보자라는 아내들의 속마음이 실제로 실현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70대는 초겨울 저녁의 그늘 같은 시기이다. 이미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고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씩 세상과 작별하기 시작한다. 몇 년 전 일본에서 70대를 대상으로 노후를 누구와 보내고 싶은가? 라는 설문조사를 했을 때 남성의 69%가 반드시 아내와라고 답한 반면 여성의 66%는 절대 남편과는 안 보낸다라고 응답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이는 한 나라의 사례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짐작게 한다. 한국의 우스갯소리에 이사 갈 때 남편은 혹시라도 아내가 자기를 놓고 떠날까봐 이불짐 위에 앉아서 버틴다는 이야기가 있다. 농담처럼 들리지만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맞이하는 노년에는 그간 쌓였던 감정의 결이 극단적으로 드러나기도 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생이 긴 마라톤이라면 부부관계도 오랜 세월을 달려가는 동반자 관계다. 그 여정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갈등과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마지막에 서로가 기대고 싶은 따뜻한 지붕 아래의 안식처가 될지 아니면 회피하고 싶은 갑갑한 울타리가 될지가 결정된다. 결국 부부의 일생이란 사랑과 책임, 갈등과 화해가 끊임없이 교차하는 길이다. 나이가 들수록 가정이 소중해지는 사람도 있고 한편으로는 집 밖에서 자유를 만끽하고 싶어지는 사람도 있다. 각 시기의 변화와 갈등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마주하는 단계적 변곡점이라 볼 수 있다. 이 흐름을 조금 더 일찍 인식하고 서로 배려한다면 인생 후반기에 나는 결국 당신이 필요해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 말이 부담이나 구속이 아니라 깊은 애정과 존중의 표시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게 볼 때 부부의 일생은 결국 서로 다른 길을 가다가도 함께 교차하고 또다시 갈라졌다가도 끝내 서로를 바라보게 되는 장기적 드라마와 같다. 그리고 그 드라마의 결말은 각자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 늦게야 깨닫는다. 안녕하세요. 지성의 숲입니다. 지금까지 6,400개가 넘는 영상을 올리고 5만 명의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시청해주시는 분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입니다. 앞으로 더 가치 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성필원으로 꼭 검색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